홍익대학교 디자인예술 경영학부 박주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주제는 문화자본으로서 문화예술 교육 경험, 그리고 구독 서비스 이용 동기, 문화 소비와의 관계 분석입니다. 발표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구독 서비스는 과거에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이 소비 품목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영화나 음악, 도서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로 확장되며 디지털 기반의 문화 소비를 활성화시켰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과 큐레이션 기능은 소비자 선택 결정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의 선택적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자신만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채널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구독 서비스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 구독 서비스가 문화 소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 동기와 지속 사용 의도에 집중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는데, 물론 서비스 질적 향상 측면에서 어떠한 동기로 욕구를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구독 서비스도 일종의 문화 소비라는 점에서 이용자 측면에서 이런 구독 서비스가 문화 소비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작업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독 서비스와 문화 소비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양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서 구독 서비스 이용 동기로서 문화 자본의 영향력, 그리고 이용 동기에 따라 문화 소비 패턴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연구 1에서는 문화 자본이 구독 서비스 이용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연구 2에서는 구독 서비스 이용 동기가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론적 배경을 먼저 검토한 뒤에, 그리고 연구 1과 연구 2의 연구 설계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결론 및 제언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는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는 특히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열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화를 얼마나 소유하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가가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보다는 얼마나 내가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는가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는 구독 서비스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인 큐레이션 기능은 경험을 중시하는 이러한 소비 방식 변화와 맞물려서 구독 서비스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무엇보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 소비자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구독 서비스 소비자의 이용 동기 또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용 동기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용과 충족 이론 기반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능동적 소비자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동기에서 선택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어떤 특정 동기를 가지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용 동기는 경제적 동기와 쾌락적 동기, 그리고 사회적 동기, 기능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동기는 이용에 대한 시간 절약이나 혹은 금전적 혜택을 의미하고, 쾌락적 동기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사회적 동기는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형성하게 된 사회적 관계, 기능적 동기는 정보 활용을 통한 유용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각자의 구체적인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구독 서비스의 이용 동기에 따라서 몰아보기를 하거나 혹은 지속 사용을 하게 되는 등 소비자 행동이 변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서 문화 소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문화 소비는 문화 자본이란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이 문화 자본은 프랑스 사회학자 브루디에가 주장한 개념으로서 상층 계급이 고급 문화를 선호하고 하층 계급이 대중 문화를 선호한다는 문화 상동성을 설명한 개념입니다. 이 상층 계급이 선호하는 고급 문화 취향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학교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학교는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 문화예술 향유가 엘리트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따라서 문화 소양 획득은 학교 교육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 소양 획득을 위한 이론 수업보다는 그림 그리기나 노래 부르기와 같은 실기 수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서구와는 달리 공교육을 통한 문화자본 획득은 불가하고 문화예술 사교육을 통해 문화자본 수준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사람의 문화자본 보유량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혹은 문화생활에 있어 더 적극성을 띠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예술 사교육이 문화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 소비는 크게 양적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됩니다. 서구의 경우 상층 계급이 소비하는 예술이 고급 문화로서 자연스럽게 고급 문화로 여겨져 왔지만 한국 사회의 경우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서 계층 이동이 빈번해졌고 따라서 상층 계급이 소비하는 고급 문화가 대대로 이어져 오지를 못하면서 사실상 서구에서의 고급 문화가 고급 문화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특수한 문화 지형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가 보다는 얼마나 문화를 양적으로 활발히 하는가가 오히려 문화자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예술 시장 측면에서 보면 소비가 특정 장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예술 생태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가 또한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옴니버어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는 90년대 미국 학자 피터슨이 상층 계급의 문화 소비가 배타성에서 관용성으로 이동함을 발견하며 이를 옴니버어라는 개념으로 칭합니다. 이는 모든 문화를 무차별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수용한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으로서 취향의 다양성까지 함께 고려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1은 문화 자본이 구독 서비스 이용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것입니다. 문화 자본 양이 빈약할수록 자신의 부족한 문화적 소양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예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의 질적 수준보다는 즐겁고 흥미로운 경험을 추구하려는 쾌락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본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문화자본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고 또 비슷한 수준의 인맥을 갖게 되면서 이런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문화자본은 선순환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문화자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또한 빈약할 것이므로 구독 서비스 이용 동기 또한 경제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화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쾌락적 가치보다는 실용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즉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즐거움보다는 상품의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 문화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취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만 선별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따라서 문화 자본으로서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편리한 추천 기능이 구독 서비스의 주요 이용 동기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서울 및 경기 소재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구독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지만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을 위해서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장르 영화와 음악에 한정해서 두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종속 변수로서 문화예술 이용 동기는 경제적 동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어서 쾌락적 동기는 좋아하는 장르라서 사회적 동기는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능적 동기는 취향에 맞는 콘텐츠 추천 기능이 편해서 라는 질문에 대해 각각 동일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습니다. 독립변수인 문화예술 교육 경험은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1로 코딩해서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인구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성별의 경우 여성은 82%로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의 경우 21세에서 51세로 평균 27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경험의 경우 약 85%가량이 문화예술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자본으로서 문화예술 교육 경험 여부와 구독 서비스 이용 동기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경제적 동기로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또 쾌락적 동기로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라서 또 사회적 동기로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구독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능적 동기로서 추천 기능 때문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사점은 뒤에 연구 2를 먼저 설명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2는 문화예술 구독 서비스 이용 동기가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것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동기로 서비스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태도는 변화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편리성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동기 때문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속사용 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이는 문화 소비에도 동일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비용 부담 없이 마음껏 소비할 수 있다면 구독 서비스 이용 이전에 비해서 소비하는 콘텐츠의 양은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최신 유행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청하는 등 취향의 폭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큐레이션 기능 또한 오히려 취향이 확장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큐레이션 기능을 이용하다가 우연히 내 취향과는 조금 다른 음악을 추천받게 되었고 만약 그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유사한 곡을 몇 곡 더 찾아 듣게 된다면 큐레이션 기능은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취향의 곡들을 더 다양하게 추천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추천 기능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예술 취향이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연구 1과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종속 변수로서 문화 소비에 대해 소비의 양의 경우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시청하는 콘텐츠의 양이 증가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고 취향 확장의 경우 구독 서비스 추천 기능으로 취향이 확장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동일하게 5점 척도로 측정했습니다. 독립 변수 이용 동기는 앞서 연구 1과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통제 변수로는 문화예술 교육 경험, 구독 서비스 만족도, 문화활동 빈도, 성별, 연령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술 통계량과 상관관계표입니다. 구독 서비스 이용 동기가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경제적 동기로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용하거나 혹은 쾌락적 동기로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라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화 소비의 양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회적 동기로서 내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용하거나 혹은 기능적 동기로서 이 추천 기능 때문에 이용한 경우에는 취향이 오히려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 1과 연구 2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화 자본으로서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경제적 동기와 쾌락적 동기, 사회적 동기로 구독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 소비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 동기와 쾌락적 동기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쪽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했지만 사회적 동기와 기능적 동기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취향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유의성이 확인된 연구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시사점입니다. 구독 서비스는 소득과 교육 수준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으나 이용 동기에 있어서는 문화 자본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특히 문화 자본을 이루는 요소들 중 가장 강력한 변수로 꼽히는데 문화 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와 같은 내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비용과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점은
이 서비스 이용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거나 혹은 만들어가거나 취향을 확장시키기는 다소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 결과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이런 큐레이션 기능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오히려 자신의 취향이 확장되었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는데 특정 장르가 양적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장르의 고른 소비 또한 문화 정책이나 예술 경영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가 자신의 취향, 기존 취향 이상으로 취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정책 측면에서는 소비의 다양성을 또 기업 측면에서는 이용자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비 양과 취향을 측정할 때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측정한 값을 변수로 구성했기 때문에 실제 증가 범위나 증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실제 구독 서비스 이용 데이터 값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자본으로서 문화예술 교육만을 주 변수로 사용했지만 추후에는 다양한 문화적 소양 변수를 추가해서 분석한다면 구독 서비스 효과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